안녕하세요. 편안한 중고차, 중고차의 모든 것입니다. 최고의 아빠차를 한번 찾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강가도 신차가에 비해서 적당히 됐으면서 가족들이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최강자 차량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가 딱 두 대를 준비해놨거든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왼쪽에는 카니발, 오른쪽에는 팰리세이드를 준비했는데요. 자녀분이 두 분 정도 있다, 우리 4인 가족이 편안하게 짐도 많이 실으면서 탈 수 있는 차가 우리나라 차중에서는 많지가 않아요. 원래는 이 카니발이 대체가 불가능한 그런 차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팰리세이드가 나오면서 카니발이 싫은 아빠들이 좀 또 다른 선택지로 이 팰리세이드를 많이 고민을 같이 하는데요. 카니발이랑 팰리세이드는 어떤 게 다른지, 그리고 2열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패밀리카니까. 그럼 2열, 3열은 또 어떤지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차량을 가장 고민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금액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 개인 기준으로 차급 자체는 왜 팰리세이드가 더 높은 것 같지? 사실 이 팰리세이드를 보면 소렌토랑 산타페랑 뭐가 다르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소렌토나 산타페는 전장의 길이가 4m 한 80 정도, 그리고 전폭은 한 1m 90 정도에 나와 있는데요. 이 팰리세이드는 거의 5m입니다. 그러니까 소렌토랑 산타페는 중형 SUV예요. 엄청 커 보이지만 중형이에요. 근데 얘는 준대형 SUV입니다. 소나타랑 그랜저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 등급 위의 차량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카니발은 대형이에요. 그러니까 대형 SUV는 아니고 얘는 대형 RV죠. 5m가 훌쩍 넘습니다. 5m 15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돼요. 재원상으로만 봤을 때는 카니발이 더 넓은데요. 카니발은 9인승도 있고 뭐 11인승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11명이서 타냐고 못 타거든. 보통은 한 3열까지 이용하려고 사는 차란 말이에요. 얘도 이 정도 사이즈에 3열까지 사용하려고 사는 차기 때문에 어차피 4열은 없다 치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준대형과 대형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차값이 왜 팰리세이드가 좀 더 높은 것 같냐면, 저는 차의 급을 따질 때 엔트리 기준 차의 출고가를 봅니다. 그러니까 깡통 옵션이 없어. 그때 얼마냐? 자, 이 카니발의 출시 당시에 이게 20년식이거든요. 제일 낮은 등급 기본 가격이 가솔린 기준으로 3,160만 원이었고요. 근데 이 팰리세이드는 얼마냐? 얘는 거의 3,500이었습니다. 기본 가격 자체가. 기본 가격이 더 높은 차라서 오히려 준대형이지만 좀 더 얘가 좀 더 좋은 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풀옵션으로 가게 되면 얘는 이제 4,750만 원 정도의 풀옵션 가격이 형성돼 있고요. 그리고 얘도 한 4,800만 원 정도로 거의 비슷한 수준의 풀옵션 가격을 보여줘요. 근데 신기한 거는 이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엔진이 3.8의 람다 엔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24년형도 3.8을 사용을 해요. 그런데 카니발은 4세대로 넘어오면서 3.5 스마트 스트림을 쓴단 말이에요. 300cc가 다운사이징된 신형 엔진을 가지고 있는데, 분명히 팰리세이드도 3.5 엔진을 넣을 수 있을 텐데 왜 신형으로 안 바꾸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3.8 엔진을 많이 타봤잖아요. 애초에 주행 질감이나 완성도가 너무 좋기 때문에 3.5 엔진을 안 써서 이 차는 너무 별로다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3.8로도 충분하다, 구매에 지장을 줄 것 같진 않습니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 카니발이 이제 3.5 엔진을 넣은 이유가 경쟁 차종 중에 시에나라고 있거든요, 도요타에. 그 친구가 이제 3.5 엔진을 쓰니까 얘도 다운사이징을 해서 뭐 자동차세니 뭐니 이런 걸 맞추기 위해서 3.5를 빠르게 도입한 게 아닌가 이런 말도 있는데, 근데 그게 맞나 싶긴 해요. 왜냐면 다른 데도 3.5 엔진을 많이 쓰거든요, 요즘은. 그러면 카니발에게 위협감을 준 팰리세이드부터 한번 장점을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제가 늘 얘기한 게 한 3년 정도 지나면 강가가 이제 큰 폭으로 꺾여있다, 신차에 비해서. 이 차도 마찬가지인 게 신차가가 이제 4,750만 원이에요. 근데 중고차 값이 3,200만 원입니다. 3,200만 원. 그리고 3만 킬로 주행했는데 사실 1,500만 원 강가면 괜찮잖아. 카니발은 연식도 더 좋아요. 20년 11월에 39,000킬로 떴단 말이에요. 근데 걔도 3,300만 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다. 그래서 가장 아빠들이 고민이 될 만한 것 같아요. 금액도 너무 비슷하고 사용하는 용도도 비슷하다 보니까 어떤 게 더 편할지 이런 걸 위주로 한번 봐볼게요. 일단 팰리세이드는 지금 제가 딱 느끼기에 딱 처음 탔을 때 생각보다 시트 포지션이 카니발보다 오히려 더 높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높게 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요. 높은 차의 특징이 롤에 취약합니다.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 더 지면에서 높게 떠 있기 때문에 많이 흔들린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팰리세이드는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잡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생각보다 많이 안 흔들리지 않아요? 너무 좋은데요, 진짜? 답정너였나? 그리고 3800cc 자유롭게 6기통에서 나오는 엔진 질감은 굉장히 부드럽다. 그리고 오히려 에쿠스나 뭐 K9 이런 플래그십에도 굉장히 좋은 엔진이었지만 SUV에도 충분히 잘 어울리는 엔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혀 이질감이 없이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팰리세이드가 되게 좋은 게 위에 천장 있잖아요. 이게 이런 게 이제 카니발보다 한 등급 위에 차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거든. 위에 보면 이게 지금 스웨이드거든. 근데 웬만한 우리 국산차에 이 재질 안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가성비가 좋냐면, 우리 S클래스 플래그
250 세단의 정석, 사치스러움의 정석 같은 이 S클래스가 천장에 이 스웨이드가 S500급 신차가 2억짜리에도 이게 안 들어가요. 근데 팰리세이드 신차가 4천만원대 3만 뛴 중고차가 3천만원 초반 팰리세이드는 이런 스웨이드가 들어가 있다. 요런 게 이제 카니발에 안 들어가거든요. 뒷좌석은 어떻게 앉아도 제가 사실 시트 조절을 아예 안 했었거든요. 근데도 너무 편해서 안 했던 거고, 시트 조절을 하니까 애초에 나한테 최적화된 시트 포지션이었네. 어떤 포지션으로 앉아도 좀 편안하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물론 도로에 잔진동 같은 거를 뭐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차가 아니다 보니까 다 걸러주지는 못해요. 노면의 소음이나 노면의 진동이 몸으로 좀 느껴지는 게 있고요. 하지만 X5, GLE 이런 게 아니란 말이지.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공간, 뭐 이 정도 승차감이면 뛰어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테리어도 솔직히 마크만 바꿔놓으면 GLS라고 해도 믿거든. 이거 진짜 딱 이렇게 딱 가리고 실내 보잖아요. 우드 비슷하게 이제 우드처럼 보이게 하고, 마크 가리고 보면 GLS다. 시트도 장난 아니잖아요 지금. 자, 이제 2열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 야 이거 카니발이 너무 발려버리면 안 되는데. 사실 패밀리카다 보니까 뒷좌석들도 중요하잖아요. 2열과 3열은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시운전을 하고 왔는데 이거 오늘 광택 끝난 차거든요. 세차를 다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를 위해서 세차비 정도는 그냥 쓸 수 있지. 자, 2열에 들어오니까 굉장히 넓은 시트 포지션을 보여줍니다. 아까 앞에 PD님이 거의 키가 190이거든. 근데 몇이죠? 저 85요. 아, 85. 그렇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시트를 앞으로 당겨 놓은 겁니다. 뒤로 이만큼 또 밀 수가 있어요. 앞에 185인 성인 남성이 타도 뒷좌석을 너무나 편안하게 탈 수 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뒤에 폴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폴딩이 되기 때문에 엄청 편안하게 갈 수 있고, 끝까지 눕히면 거의 이 정도로 누울 수가 있습니다. 차박은 힘들더라도 충분히 쪽잠 정도는 잘 수 있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패밀리카답게 이렇게 선블라인드 같은 게 이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 같은 경우도 뒷좌석 이용자들을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해줬죠. 야, 근데 통풍 시트며 열선 시트, 그리고 뭐 프로토 에어컨까지도 2열까지 다 있네. 그리고 이게 독립 시트거든요. 이게 독립 시트가 뭐냐면 뒷좌석에 하나씩 떨어져 있는 걸 독립 시트라고 하는데요. 이게 좋은 점이 3열을 이용한다는 가정하에 이동이 굉장히 편하고요. 그리고 덩치가 큰 사람이 뒤에 2명이 앉았다라고 했을 때도 서로 어깨 막 부딪히면서 눈치 게임 안 해도 되거든. 아니 근데 이거 탈 수가 없는데 다리가 안 들어갑니다. 리뷰는 솔직히 해야 되니까 다리가 안 들어가요. 이 정도면 이제 사람이 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지금 마련해놨고요. 아, 이제 들어가지네. 뒤에 이제 시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접혀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게 3열을 폴딩을 하려고 접어놓는 건데 간편하게 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3열도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동식이에요. 폴딩을 하면 좀 더 편안하게 탈 수 있네. 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거 X7이나 GLS 3열에도 한번 앉아봤거든요. 못 앉아요. 그냥 진짜 사람이 뭐 어디 갇혀있는 기분 들고 막 창문으로 환기를 막 자꾸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뭔가 마음을. 근데 얘는 갇혀있는 느낌이 안 들어요. 2열의 썬루프가 멀리까지 나와 있어서 개방감이 되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타고 서울에서 대구, 부산까지는 못 가더라도 한 대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 정도 느낌입니다. 카니발에 탑승을 했는데요. 타자마자 느껴지는 게 나는 팰리세이드보다는 조금 더 낫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어요. 생각보다 또 시야가 더 전 좋다고 느껴져요 오히려. 그리고 착자감도 물론 넓지만 여기 지금 왼쪽 다리에 지금 부딪히는 부분이 굉장히 강력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좀 살짝 부딪혔을 때 다리랑 자꾸 이게 닿을 거 아니에요. 안락하다 편안하다 이런 느낌을 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놀란 부분이 아까 탔던 팰리세이드는 3.8 람다 엔진이었고 얘는 2.2 디젤 엔진이에요. 근데 새로 나온 스마트 스트림 디젤 엔진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R엔진 자체가 원래 2.2가 시끄럽거든. 이게 그냥 아이들링 상태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굉장히 좀 시끄러운 소음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소음이 훨씬 더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스타트할 때도 힘이 훨씬 더 부드럽게 잘 나간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좀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지금 다이얼이 아까는 버튼식이었는데 얘는 지금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것처럼 다이얼식을 사용을 하는데 둘 다 킹 받거든요 솔직히. 그나마 버튼식이 전 좀 덜 킹 받습니다. 얘는 적응이 안 돼요. 적응이. 일단 출발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지금 이렇게 좌회전하면서 방지턱을 만났을 때 롤이라는 게 발생을 하잖아요. 팰리세이드보다는 좀 더 심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확실히. 뒷좌석에서는 더 심할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직진을 할 때 일자로 만나는 방지턱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팰리세이드보다는 좀 더 통통 튄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자, 카니발이 얘도 지금 4천만 원이 신차가가 넘습니다. 지금 천장 보시면 아까랑 좀 확연하게 차이가 있죠. 그리고 아까 뭐 베이지 시트였긴 한데 베이지 시트를 빼놓고 본다 하더라도 뒷좌석을 한번 보시면 시트가
이 팰리세이드만큼 고급지지가 않아요. 이런 기본적인 그 눈에 보이는 부분에서는 확실히 팰리세이드가 카니발보다 한 수 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하이리무진이라는 차종이 있긴 하지만 그건 또 논외의 일이에요. 하이리무진은 엄청나게 비싸거든. 그래서 하이리무진을 뺀 카니발과 팰리세이드를 논하자면 실내는 팰리세이드의 압승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비교랑 논외로 디젤 엔진이 진짜 부드러워졌네. 제가 2.2 R엔진을 사용한 그랜저를 탔었단 말이에요. 근데 걔는 그랜저잖아요. 방음이나 이런 소음의 감소에 신경을 많이 썼을 건데 얘가 더 조용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니 전반적인 승차감이 팰리세이드가 좀 더 좋기는 한데 카니발이 그렇다고 나쁘다가 아니라 이게 지금 4세대 카니발이거든요. 3세대 카니발이랑 비교했을 때는 정말 많은 면에서 좋아졌습니다. 팰리세이드한테 위협을 많이 느꼈구나. 얘가 많이 좋아졌네. 자기 개발을 상당히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이게 뭐 세팅이라고 말하기엔 좀 스포츠성을 띠는 차들이 아니지만 팰리세이드는 물렁물렁한 세팅이 되어 있었다면 얘는 팰리세이드보다는 좀 더 딱딱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카니발은 이제 그래도 벤답게 오토 슬라이딩 도어가 있고 옆으로 이제 문이 열립니다. 슬라이딩으로 되는 거예요. 2열에 동일하게 탑승을 오, 팰리세이드보다 좁은데요? 세팅을 다시 한번 해보면 그냥 딱 그 느낌이네. 솔직히 2열 느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팰리세이드가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도를 뭐 아무리 눕히고 이렇게 이래저래 해봐도 일단은 시트 자체가 좁아요. 근데 저는 이 이유가 카니발이 잘못 만들어서 시트를 크게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3열에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바로 3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딱히 특별한 게 없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았습니다. 2열보다 3열이 여기 이제 공간이 좁아져요. 컵홀더도 생기고 수납 공간이 생기면서 좀 좁아지는데 못하겠다라는 느낌이 안 듭니다. 이 정도면 서울에서 대전 지나서 전북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갈 수 있겠다, 참을만 하겠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3열은 카니발이 훨씬 더 팰리세이드보다 실용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럼 지금 시트가 6개밖에 안 나왔잖아. 그럼 9인승이면 뒤에 3명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거든요. 거기도 한번 추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여기도 덮개가 있네요. 그러니까 나는 3열을 쓰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라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바닥에 시트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명, 3명이 더 탈 수 있는 건데, 이게 다 끼긴 모르겠습니다. 다시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열, 지금 4열이잖아요. 4열도 어떻게 좁게 앉으면 탈만 하겠다. 팰리세이드 3열보다 약간 불편한 느낌입니다. 키가 큰 성인 남성 같은 경우는 타기가 좀 힘들 수 있는데, 좀 어린 자녀들이 타거나 아니면 좀 날씬한 여성분들이 타면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기에는 괜찮은 공간이 나와요. 근데 솔직히 카니발 4열까지 살라고 쓰는 사람들 거의 없긴 하거든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9인승을 많이 뽑냐면 9인승 이상이 되면 사업자분들은 부가세 혜택 이런 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자가 리스를 이용하잖아요. 그럼 리스를 이용했을 때도 비용 처리가 더 많이 돼요. 그리고 또 우리 버스 전용 차량 있잖아요. 버스가 아닌 카니발도 다닙니다. 7인승 카니발은 못 다녀요. 근데 9인승부터는 다닐 수가 있고 9인승 차량 안에 6명 이상이 타고 있으면 다닐 수 있는데 과연 6명이 탔을까? 난 항상 궁금하더라고. 근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야, 카니발 그냥 버스 전용차로 좀 야구르고 얄밉지만 그냥 글로 다 보내줘라. 왜냐면 1차선 달리는 카니발들까지 2차선, 3차선, 4차선으로 들어오면 더 막힌다. 그냥 카니발 그쪽으로 보내라,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아무튼 카니발 9인승은 그런 숨은 장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피디님 같은 경우에는 아기가 2명 있다. 어떤 거 선택할 거예요? 저는 팰리세이드요. 팰리세이드요? 물론 마음은 팰리세이드가 맞아요. 나도 솔직히 팰리세이드가 좀 더 좋았거든요. 근데 좀 나는 이제 사업자잖아요. 비용 처리나 이런 것들까지 생각했을 때 카니발이 좀 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돈 열심히 벌어서 하이리무진 사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카니발이랑 팰리세이드 차량 두 차종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여러 명이 타기에는 정말 적합한 두 차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나 이 카니발 같은 경우는 진짜 한 6명까지는 무난하게 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고요. 다음번에는 하이리무진은 과연 팰리세이드보다 얼마나 좋을까도 한번 리뷰를 해봐야겠네요. 아무튼 앞으로도 다양하고 재미있고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중고차는 중고차의 모든 것. 감사합니다.